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태도다. 공자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을 쇠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속도로 가려졌던 태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말과 행동,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았는지는 재산이나 성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불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때야말로 말을 줄이고 행동을 단정히 하며 마음을 낮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나이가 들수록 온화해진다. 온화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힘입니다. 공자의 철학은 대단한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의 태도 하나, 말 한마디, 관계 하나를 조금 더 단정히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삶은 말이 아니라 쌓여온 태도로 증명된다. 지금의 당신이 조금 더 단정해지고 싶다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다면 이 가르침은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1. 공자는 왜 잘 사는 법보다 바르게 사는 법을 말했는가? 공자는 사람들이 흔히 묻는 질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공자에게 잘 사는 삶과 바르게 사는 삶은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바르게 산다는 것은 오직 태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상황이 불리해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바로 이 지점을 삶의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군자는 결과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핀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삶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실패 속에서도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그 삶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바름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가? 이득이 앞에 있을 때 한 번 더 양심을 돌아볼 수 있는가? 이 작은 순간들이 사람의 삶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세상이 늘 공정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분명해지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공자가 말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 중요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줄어들 수 있지만 태도는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늙을수록 삶이 단정해진다. 잘 살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에도 바르게 살아왔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줄일수록 마음은 단정해진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말을 꼽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품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설명하려 하고 변명하려 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흩어지고 감정은 쉽게 거칠어집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소인은 말이 앞선다. 이 말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을 굳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때 말을 아끼는 것이 마음을 단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말이 더 잘 들립니다. 상대의 감정이 보이고 그 말 뒤에 있는 사정도 조금 더 느껴집니다. 그 순간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대부분 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되었고 농담이었지만 마음에 남았으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무거워집니다. 한마디가 젊을 때보다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단정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정한 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논리를 앞세우지 않아도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편안함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게 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말은 적어도 뜻은 분명해야 한다. 필요한 말은 피하지 말되 불필요한 말은 내려놓는 것. 그 균형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사람을 믿음직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존재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무게를 키우는 일입니다. 조용히 있어도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공자가 말한 군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3.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유리한지에 대해 그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자는 관계의 본질을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은 편안한가? 공자에게 좋은 관계란 즐거운 관계가 아니라 긴장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웃음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적어도 괜찮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자기 입장이 먼저이고 자기 말이 끝나야 하며 자기 감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보다 마음이 늘 바쁜 사람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설 줄 압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관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르다고 해서 맞서 싸울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태도, 그것이 사람 사이를 오래가게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는 악의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로잡고 싶어서,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입 밖으로 나온 말들입니다. 공자는 이럴 때마다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기를 권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이롭게 하는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자는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관계의 온도를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없이 있어도 숨이 편해지는 사람인지 이 기준이 인생 후반부의 관계를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조금 덜 긴장해도 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소중히 지킬 줄 아는 능력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태도를 먼저 다듬는다. 관계는 상대를 고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부드러워질 때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관계를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사람과의 시간만큼은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단정하게 함께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공자가 말한 관계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4.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공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고 상황 하나에 감정이 요동치며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서 평정심을 잃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 흔들림을 부끄러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흔들릴 때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너는 너를 잃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전부 끌려가지 않는 힘, 그 힘이 공자가 말한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너그러워지고 기분이 나쁘면 날카로워지며 사람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그 사람은 늘 바쁘고 늘 지쳐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상태를
스스로를 맡겨버린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환경이 나를 움직이고 말이 나를 흔들고 감정이 나를 데려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화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느끼면서도 그 화를 바로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평정함을 잃지 않는다. 이 평정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기 마음을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지금 이 행동이 내 기준에 맞는가를 조용히 묻는 태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순간마다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수해도 자신을 잃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자기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중심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회복할 시간이 많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되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늦추고 말을 늦추라고 말했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의 중심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면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중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잃어도 자기를 잃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단정한 기준이 됩니다. 인생 후반부에 지켜야 할 세 가지 마음. 공자는 인생이 길어질수록 기준을 더 많이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단순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것도 많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배워야 합니다. 공자는 인생의 후반부에 특히 지켜야 할 마음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삶을 대단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훨씬 덜 피곤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겸손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쌓이지만 그만큼 세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공자는 있게 아는 척하기보다 묻는 태도를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열어두는 마음, 그 겸손함이 사람을 오래 편안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 앞서가고 싶은 마음, 다시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 공자는 한 박자 늦추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박자의 절제가 사람을 단정하게 만들고 관계를 오래가게 하며 마음을 덜 소모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온화함입니다.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과 말투에는 그동안 살아온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온화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세상을 날카롭게만 보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고 사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마음입니다. 온화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매일의 반응 하나, 매일의 태도 속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평생을 다해 자기를 다듬는다. 이미 많은 시간을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단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부의 지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덜 쓰고 사람을 덜 상처 주고 자기 자신과 조금 더 평화롭게 지내는 데 있습니다. 6. 공자가 말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법. 공자는 인생의 끝을 두려움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마지막 순간을 특별하게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살아가느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공자에게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큰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본 것은 마지막까지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 시기일수록 삶의 속도를 더 늦추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빨리 판단하려 하지 말고 빨리 단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군자는 끝에서 더 단정해진다. 단정해진다는 것은 힘을 빼는 일입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느려지고 판단이 한 박자 늦어지는 것. 그 변화가 삶이 잘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세상과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는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상태입니다. 공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완벽한 인생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을 끝까지 지킨 인생을 후회가 적은 인생이라고 보았습니다. 잘한 날도 있고 부족했던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자기 삶을 끝까지 존중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삶을 다한 뒤에도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성실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은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충분히 다듬을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 더 줄이고 판단을 조금 더 늦추고 사람을 조금 더 온화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주 단정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마무리하며 조용히 단정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공자의 가르침은 언제나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지도 않았고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조금 더 단정해지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말을 아끼고 조금 더 판단을 늦추고 조금 더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라고 조용히 권했습니다. 공자는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부로 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완벽했던 날보다 부족했던 날이 더 많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후회되는 말 한마디, 지키지 못한 약속,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던 순간들. 하지만 공자는 그 모든 실수를 인생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버리지 않았는가?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는지, 사람을 쉽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썼는지, 상황이 불리해도 기본적인 태도를 놓지 않았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잘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이 조금 느려지고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할 때 한 번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삶이 잘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정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삶의 끝에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늘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함부로 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많은 마음을 견뎌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무언가를 더하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숨이 편안해지고 조금 더 마음이 느려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는 그 정도면 이미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무언가를 더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느려지고 숨이 조금 편안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늘 완벽할 수 없지만 태도만큼은 단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조용한 철학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